풀과 씨름하는 시간이 제일 많다. 여름에. 예, 그래서 제가 이제 농담으로 늘 풀코스다. 풀코스. 아. '사실 우리가 뭐 반농 반선이라고 하지만 이 반은 농사 뭐 반은 참선이지만 이걸 현대식으로 풀이하면 이제 반은 이제 흙을 만지는 시간이고 또 반은 이제 명상하는 시간인 거죠. 그러니까 흙을 만지면서 명상을 하게 된다 그런 의미인데 이 사람이 나이가 50이 넘어가면 그때부터는 이제 흙이 좋아지게 되어 있어요. 정서적으로. 그러니까 이 흙을 만진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그 흙을 통해서 내 스스로 위로받고 또 그런 일을 통해서 또 명상하는 기회를 많이 가질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신경림 시인이 눈 어두우니 보이지 않던 별이 보인다. 그런 표현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눈이 막 밝고 총총하고 기운이 좋을 땐 바빠서 그거 볼 시간이 없어요. 근데 이제 나이가 좀 들고 눈이 침침해지고 귀가 어두워지면 그때는 여유가 생기니까 하늘도 보게 되고 또 꽃과 나무도 보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런 나이 즈음에 제가 여기에 들어와서니까 흙을 만지고 꽃을 가꾸는 일이 참 또 즐거웠고 거기에 집중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절 이름을 마야사라고 한 것도 마야 왕후가 부처님의 어머니니까 그냥 어머니가 아니잖아요. 위대한 성인을 이렇게 탄생시킨 그런 어머니니까 이 마야 부인의 그런 이제 넉넉한 품으로 중생들을 좀 보듬고 또 중생들이 아프고 힘들면 또 도닥거려주고 그런 어머니의 품처럼 이렇게 포근한 글을 한번 절을 만들어 보자. 그래서 부처님의 어머니 이름을 따서 지은 절이 이제 마야사인데 사실 마야사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부처님 어머니임에도 불구하고 왜 어머니 이름을 따서 절을 지은 사찰이 전국에 많지 않을까 그 생각을 많이 해봤는데 아마 그거는 우리나라가 워낙 이제 관음 신앙을 많이 하는 그런 정서다 보니까 이 관음 신앙이 이 마야 왕비의 신앙을 흡수한 것이 아닐까. 결국 이제 관세음보살님이 어머니 역할을 하다 보니까 이제 마야 왕후의 이제 존재가 좀 신앙적으로 또는 교리적으로 좀 약해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어쨌든 그 덕분에 이제 마야 왕후 우리 이름을 많이 홍보를 하고 있는 셈이죠. 그래서 제가 그래서 제가 이제 농담으로 이제 우리 부처님의 어머니는 이제 위대한 어머니니까 성모, 성모 마야. 그래서 이 산 이름이 성모산 마야사. 제가 그렇게 지었어요. 그냥 나는 진짜 성모산인 줄 알았어요. 제가 그렇게 짓고, 네. 이제 또 천주교는 성모 마리아잖아요. 맞아요. 근데 여기서 일치하는 게 있어요. 같은 맛이라 맛이. 마리아, 마야. 그래서 제가 이제 마야와 마리아는 자매다. 사촌 자매다. 그래서 천주교와 불교는 사촌지간이다. 그렇게 농담을 하는데 뭐 사실 농담인 것 같지만 일리가 있는 이야기예요. 그게. 그래 올해 이제 9년째죠. 9년째. 예, 이제 2012년 5월에 계산을 한 사찰이니까 해수로는 8년째지만 이렇게 9년 되어가는 그런 절인데 올 때는 뭐 거의 여기가 그냥 뭐 잡초 가득한 그런 또 체마밭이었고 그리고 건물도 이렇게 많지 않았죠. 제가 거의 이제 뭐 손으로 다 일구어서 이렇게 이제 절을 만들었는데 그동안의 그 과정이 물론 전법을 하고
또 수행을 하고 또 기도했던 그런 날들도 있었지만 거의 아마 절반은 절을 가꾸고 또 나무를 심고 풀을 뽑고 했던 그런 세월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과정들이 하면서도 참 즐거웠습니다. 즐거웠어요. 그래서 그게 아마 힘들다고 했다면 이제 하지 않았을 텐데 네. 그걸 통해서 즐거움을 얻고 또 그걸 통해서 명상의 계기로 삼을 수 있으니까 네. 이 또한 행복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동안에 저를 이제 쭉 가꿔왔죠. 지금 아까 스님이 말씀하신 중에 그 뭐 흙에서 막 50대가 되면 또 어떤 위안을 좀 얻고 하신다고 했는데 어떤 위안을 얻으실 수가 있는 거예요? 흙에서? 그 하루 일상을 가만히 보면 이 손이 흙을 만지는 시간이 거의 없어요. 그렇죠. 하루를 보면 거의 안 만지죠. 그렇죠. 그러니까 거의 뭐 책상을 만지거나 컴퓨터를 만지거나 핸드폰을 만지거나 거의 공산품을 거의 만지지 이 흙이라든지 나무를 만지는 시간은 거의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나무와 흙을 만진다고 하는 것은 정서적으로 그만큼 순화가 된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딱딱한 이제 기계나 공산품을 만지면 그만큼 이제 이렇게 마음도 그런 식으로 이제 그 일회용처럼 자꾸 이제 상품화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나를 들여다 볼 수 있는 시간이 없고 그냥 하루를 그냥 뭐 업무 처리하듯이 그렇게 흘러 보낸다고 하는 거죠. 근데 이제 흙을 만지고 나무를 만지다 보면 그 흙이라고 하는 것이 계절마다 다 다르잖아요, 느낌이. 근데 안 만져봐서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이 책상은 1년 내내 똑같아요, 느낌이. 근데 흙이라고 하는 것은 봄, 여름, 가을, 겨울 다 틀리고 또 봄, 여름, 가을, 겨울 그 흙이 가지고 있는 그 생명력이라는 게 다르거든요. 그것이 주는 교훈과 위로가 아주 크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정성과 노력을 들이지 않고 되는 일이 뭐가 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심지어 뭐 상추 한 줄을 심어서 뭐 먹더라도 거기에는 수많은 손길이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세상 일은 공짜도 없지만 쉽게 되는 것이 없구나. 그리고 그걸 통해서 이제 그 흙의 무한한 생명력을 느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흙을 자주 만지는 사람일수록 이렇게 거룩한 모성애가 많이 생긴다. 결국 모성애라고 하는 것은 우리 불교시로 말하면은 자비심이잖아요. 자비심이 이제 충만해지는 거고 또 호미를 들고 흙을 많이 만지는 사람일수록 그 사람은 평화주의자가 되기 쉽다 이런 표현도 있거든요. 그만큼 이제 위로받는 것이 훨씬 사실은 많죠. 그래서 저는 그게 이제 흙이 우리에게 주는 이제 거룩한 저는 법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지금 뭐 보통 뭐 스님이 방금 그 오늘 제가 갖고 왔던 그 저서를 보면 오전 일과 오후 일과가 다 있으시던데 오늘 오전에는 뭐 어떤 일을 좀 하셨어요? 정원 가꾸신. 오늘 오전에는 이제 좀 이른 새벽에는 비바람이 몰아쳤거든요. 그래서 잠시 비가 이제 개고 난 뒤에 비바람이 또 정지를 잘 해놓은 것을 다 어지럽히잖아요. 나뭇가지가 떨어지고 또 물건이 날아가고 이런 거 있으니까 다시 이제 그 자리로 또 갖다 놓고 또 마당에 떨어져 있는 또 나뭇가지나 또 여러 가지 또 어지러운 것들을 다시 치웠던 일을 한 거죠. 대부분 평소에는 뭐 거의 오전에 1시간 이상 풀 뽑고 그 다음에 낮에는 너무 더우니까 또 저녁 무렵에 또 1시간 이상 풀 뽑고 늘 그거죠. 그래서 지금 계절은 풀과 씨름하는 시간이 훨씬 많다. 여름에. 그래서 제가 이제 농담으로 늘 풀코스다. 풀코스. 풀코스. 네, 그러네요. 여름 풀코스네. 풀코스예요. 그래서 주로 그렇게 하다 보면 뭐 하루 일과가 다 가죠. 그래서 결국은 이 끊임없이 그 질서를 흐트러지지 않게 하는 것 이게 대단히 우리 또 수행에서도 중요하고 우리 일상에서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 질서를 그대로 잘 유지해 나가는 것. 그래서 잠시 내가 게으름을 피우거나 한눈을 팔면
그 질서가 흐트러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 나름대로 이 정리정돈을 좀 잘 해야 된다. 정리정돈. 그래서 정리정돈이 결국 우리 마음의 질서와 깊은 연관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건 결국은 이제 어떤 공간 수행과 이제 연결이 되는데 또 이제 잠시 뒤에 제가 이야기하겠지만 그래서 이 정결하게 공간 정리가 된 그 느낌이 주는 마음의 위안 이게 또 요즘엔 또 필요한 시대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제가 좀 힘들지만 끊임없이 제자리에 갖다 놓기 이거는 이제 끊임없이 반복을 하고 있는 거죠. 예, 결국 우리 수행은 반복을 통해서 어떤 질서에 길들여지는 거거든요. 선풍기가 왜 바람을 일으키느냐? 거기에는 반복적인 회전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잖아요. 우리가 선풍기 바람 세기를 1단으로 조정하면 1단만큼만 그 선풍기는 회전하는 거죠. 회전은 결국 반복이잖아요. 반복이 바람을 일으킨 거예요. 그래 반복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기도나 소행에서는 어떤 힘을 만들어낸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소한 것이지만 반복이 중요하다는 거죠. 맞습니다. 반복.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 거예요. 네, 맞아요. 예. 뭐 이야기가 좀 약간 반대로 좀 돌아가는데 아침에는 비가 왔고 요즘에는 뭐 비가 청주에 지금 여기 온 게 얼마 만이죠? 되게 아주 가물었는데. 가물었죠. 가물어가지고 이번에 온 비는 단비죠. 그래서 너무 또 비가 안 오면 뭐 농사 짓는 분들도 힘들지만 또 정원에 꽃과 나무들도 목말라니까 이런 비는 아주 뭐 흡족한 비라고 이제 할 수 있죠. 선생님 요즘에 이 여름에 가장 네. 가장 시선이나 발길을 자주 이렇게 가는 뭐 작물이나 꽃 나무 있으세요? 요즘에 최근에? 최근에는 아무래도 이제 그 때때마다 고추, 있으실 텐데. 고추가 좀 한참 이제 익을 때고, 네. 그다음에 가지 오이가 다 달릴 때예요. 그러니까 이제 가져가시구나. 자주 이제 거기 조그만 밭 해놨는데 거기를 이제 자주 가게 되는 건데 네. 거기도 뭐 수시로 안 가면 다 풀밭이니까 자주 이제 풀꽃을 예, 하시는군요. 또 가게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늘 농작물을 조그만하게 심어 놓으면 거기에서 매일매일 이렇게 얻게 되는 또 즐거움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아이들이 얼마나 컸나 또 얼마나 달렸나 이렇게 보는 것도 큰 재미죠. 그거는 뭐 농사 지어보지 않는 사람은 느낄 수 없는 그런 재미인 거죠. 내가 돈 주고 사 먹는 거랑 내가 길러서 직접 따서 먹는 거랑은 그 의미도 다르고 맛도 다르고 그렇죠. 스님 또 궁금한 게 스님 뭐 예전에 그 출가하시기 전에 뭐 집안이 뭐 농사를 지었다거나 아니면 원래 이런 흙을 일구면서 사는 수행자 삶을 꿈꾸셨다거나 이런 게 있으셨어요? 뭐 제가 물론 시골에서 태어났지만 뭐 그렇다고 해서 뭐 농사를 막 그 몸으로 익히면서 이렇게 자라지는 않았고 네. 제가 출가 이후에 어느 시점이 되면 내가 좀 그 조용한 나만의 처소를 하나 만들어서 좀 더 이렇게 여유 있는 그런 생활을 하고 싶다. 여기서 이제 여유 있다고 하는 것은 늘 뭐 책상에 앉아 있거나 또는 법당에만 있는 시간보다는 좀 이렇게 흙을 만지면서 그 흙이 주는 좀 가르침을 좀 몸으로 느끼면서 좀 지내고 싶다. 이런 생각을 늘 했었죠. 그래서 경전에도 나와 있잖아요. 뭐 동쪽으로 기운 나무는 결국 동쪽으로 넘어진다 하는 것처럼 평소의 나의 생각과 가치관이 결국 내 삶을 그렇게 끌어가거든요. 그래서 저도 좀 더 조용한 곳에서 깊은 침묵의 시간을 많이 가지고 싶다 이런 생각을 늘 했는데 그것이 거의 한 50점에 이제 이루어진 거거든요. 그렇게 따지면 자기가 생각해 보지도 않았고 아주 싫어하는 일은 사실 잘 안 와요. 네네. 자기가 한 번 정도는 생각해 보고 어떤 것을 꿈꾸었을 때 그것이 현실로 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결국 내
평소의 가치관이 다음의 내 인생을 결정한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지내는가 이것을 곰곰이 따져보면 내일의 나를 이제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리울 수 있는. 그렇죠. 예, 그런 거죠. 예. 그래서 아마 어떻게 보면 저도 그런 늘 생각이 있었으니까 뭐 이런 생활을 즐기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 제가 그 이제 일본 사찰을 자주 이렇게 방문을 하는데 네. 그 일본 사찰은 거의 뭐 절반 이상이 정원이 그 공간을 차지하고 있죠. 예.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일본 사찰을 찾는 목적도 정원을 구경하기 위해서예요. 예, 뭐 그렇군요. 법당 가서 절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예. 그 정원을 보기 위해서 대부분 특히 이제 그 교토 지역 같은 경우는 뭐 대부분의 사찰들이 그 정원이 그 세계 문화유산으로 지정된 곳이 많아요. 그래서 정원 자체가 하나의 그 사찰을 알리는 그냥 상품이 돼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아, 이거 정원이라고 하는 것이 그 절을 찾는 사람에게는 굉장한 깊은 인상을 줄 수도 있고 또 자주 방문하는 자에게는 감동도 줄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무엇보다 내가 사는 곳에는 이 정원을 좀 더 효율적으로 좀 가꿔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법당 앞마당은 이제 잔디로 해서 그냥 텅 비어 놔버린 거죠. 그래서 땅이 있다고 해서 다 채워서 꽃과 나무를 심으면 처음에는 좋아도 그게 답답하거든요. 네. 그래서 여백이 주는 여유, 텅 비었는데 뭔가 나를 충만하게 하는 그런 또 기술이 있는 거거든요. 네네네. 그게 어떻게 보면 우리 한국 정원이 이제 가지고 있는 전통이기도 합니다. 그게 그걸 이제 많이 이제 강조를 제가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살다 보면 자꾸 뭘 채우려고 하잖아요. 근데 이제 불교의 가르침은 자꾸 버리는데도 자꾸 버리는데도 네. 충만해. 그렇죠. 그걸 이제 법정 스님은 텅 빈 충만 이렇게 말했잖아. 네. 그러니까 야 이게 텅 비었는데 왜 마음은 고요하고 평화로울까? 아 이게 뭐냐면은 자꾸 내가 내려놓으면 내려놓을수록 처음에는 손해 보는 것 같지만 결국은 그게 더 마음적으로는 여유가 있으면서 채워진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너무 막 물질적으로 채워서 공간을 만들기보다는 뭔가 비워서 좀 이렇게 여유가 생기는 이것이 훨씬 더 이제 불교적인 요소인 거죠.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여백이 주는 이제 아름다움을 좀 많이 연출을 해야 되는 그런 이제 기술이 필요하죠. 그래서 텅 빈 공간이 주는 평화와 위로 저는 그것을 이제 공간 치유다 이런 말을 많이 해요. 요즘 뭐 미술 치유, 뭐 심리 치유, 뭐 음악 치유 네. 뭐 말 하잖아요. 근데 공간에 주는 치유도 있는 거예요. 어떤 공간에 내가 머물고 있는데 내가 그 공간의 주인이 되어서 이렇게 위로를 받고 뭐 대화를 할 수 있는 거 굉장한 그 치유예요. 이게 치유 효과가 있는 거예요. 이게 상처를 위로해주는. 그러니까 이 공간에 무엇이 가득 차 있으면 가득 차 있는 그것이 주인이에요. 근데 아무것도 없으면 그 자리에 앉으면 내가 그 공간의 주인이 딱 되는 거죠. 거기서 이제 주는 위로가 있는 거죠. 아, 이 세상에 내가 아무런 필요 없는 존재가 아니고 결국 이 우주를 이끌어가는 주인은 나구나. 이걸 이제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불교에서 말하는 텅 비어 있다, 공이다라고 하는 것은 비었기 때문에 채울 수 있고 맞습니다. 또 채웠기 때문에 비울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 고정되어 있지 않다는 거죠. 이게 굉장히 우리 불교의 멋진 네. 법문이잖아요. 그래 그런 것들을 제가 이렇게 마야사 정원에 이렇게 많이 제가 연출을 했죠. 또
또 그렇게 해서 제 스스로 이렇게 계산을 해서 만든 그런 공간들도 많이 있습니다. 돌을 오늘은 여기 놨다가 또 내일은 저쪽으로 옮기고, 그러니까 제가 자주 하는 말이 어제는 맞고 오늘은 틀리다. 오늘은 틀리다 생각했는데 어제는 어제 일이 맞다 이거거든. 그래서 우리 인생에 있어서도 정답이라는 것이 딱히 없어요. 내가 정답이라고 했던 것이 세월 지나 생각해 보면 아 그게 틀렸구나 할 수도 있는 것이 인생이거든요. 그래서 뭐 이 정우도 매 한 가지예요. 분명히 1년 전에는 저렇게 했는 것이 딱 맞았는데 또 1년이 지나고 나니까 아, 저거는 또 잘못됐어.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 이제 고치는 거예요. 예, 그렇죠. 고치는 거죠. 그 사이에 나의 안목이 이제 많이 바뀌었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 안목이 너무 옳다고 우리가 살면서 주장할 필요도 없어요. 항상 이렇게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만 열어두면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많은 과정을 거쳐서 지금의 정원이 탄생이 되는 지금 어떻게 보면 지금도 계속 갖고 있는 거니까 이게 100% 완성이 아니에요. 고정형은 아니에요. 그렇죠. 고정이 아니에요. 꽃과 그 나무가 주는 삶의 위로가 크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우리가 꽃이 없는 세상이다. 그렇게 한번 가정을 해보면 얼마나 이 우주가 삭막하겠어요. 그러니까 꽃이 피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이 잘못되어 가고 있다. 그죠? 그러니까 이 봄이 꽃을 피워내지 못하고 침묵하고 있으면 이 세상은 뭔가 큰 병을 앓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알면 되는 거죠. 그래서 꽃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세상이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도 큰 위안일 수도 있고 또 꽃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주는 그 격려의 박수가 많잖아요. 우리가 힘들 때 피어난 꽃을 보면 거기서 용기를 얻는 경우가 많거든요. 꽃도 우리가 볼 때는 금방 피워낸 것 같지만 그 한 송이를 피워내기 위해서 꽃도 수많은 시련의 과정이 있었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뭐 비바람도 맞아봤고 추위도 경험해봤고 뭐 번개도 맞아봤고 그런 다 시련의 과정이 다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꽃 한 송이가 피는 일도 그처럼 힘든데 사람이 살아가는 역사가 어찌 고요하고 내 뜻대로만 되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집착하는 삶은 저 사람은 내 것이다. 저 물건은 내 것이다. 이렇게 자꾸 소유하고자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나도 힘들어지고 상대도 힘들어지는 거죠. 근데 집중하는 삶은 나는 집중했기 때문에 그 순간은 행복했어. 지금 그 물건이 내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그냥 나는 행복해. 그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은 여기 절에서 막 정원을 가꾸고 절을 정리하고 이렇게 최선을 다하지만 어느 날 내가 이 절을 떠난다 하더라도 나는 아무런 후회나 미련이 없는 거죠. 왜? 나는 집중했기 때문에 집중하는 그 시간은 나는 행복했으므로 아무런 아쉬움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삶이 힘들 때 내가 집착하고 있느냐, 집중하고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게 대단히 중요해요. 스스로. 그렇죠. 스스로에게. 집착하는 삶은 피곤한 거죠. 스스로에게. 한날 한시에 다 공무원이 될 수 없잖아요. 또 한날 한시에 다 행정고시에 합격할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어차피 세상은 순서가 있는 거고 또 순위를 정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앞서가는 사람, 뒤에 따라가는 사람 이게 생기게 이제 마련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남이 먼저 출세하면 내가 좀 늦은 줄에 서 있구나 이렇게 위로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위로하지 않으면 계속 그 스스로에게 실망하게 하게 되고 또 점점 절망하게
예,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굳이 성공을 천천히 해라 그런 의미가 아니고, 물론 일찍 자리를 잡으면 좋지만 인생은 살다 보면 그렇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다고 하는 거죠. 그렇지 않는 경우는 그런 식으로 나서서를 위로하면서 응원하고 격려하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세상은 출발은 똑같이 하지만 결승점에 이르는 시간은 다 달라요. 네. 네, 그잖아요. 그래서 그 달팽이의 걸음과 토끼의 걸음은 차이가 많죠. 맞습니다. 그렇지만 토끼의 걸음을 우리는 꼭 성공했다고 이야기하지 않잖아요. 달팽이의 걸음으로도 성공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남이 빨리 취업하고 자리 잡고 하는 걸 보고 내가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말자. 그죠? 또 빨리 가는 사람은 또 빨리 지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인생이라고 하는 거는 초반만 가지고 평가하는 게 아니고 중반, 후반도 있거든요. 네. 초반에 잘 나간 사람이 중반에 쓰러지고 중반에 잘 나간 사람이 후반에서 그냥 넘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예, 그러니까 나는 인생을 좀 더 큰 안목에서 이렇게 보자는 거지. 다 같이 그냥 성공하는 삶을 피곤하니까 그거 그냥 포기하라 그런 이야기 아니에요. 예. 가끔 이제 그런 질문을 많이 해요. 아, 스님들은 이런 곳에 사니까 고민이 없겠습니다 하는데, 사람마다 가지는 고민은 다 다르죠. 그죠? 출가했기 때문에 가지는 고민이 있고, 또 가족을 부양하기 때문에 또 책임져야 될 고민이 있고, 다 그는 다른 거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떤 삶을 살든 그 사람만의 고민은 누구나 있다라고 일단 정의를 해야 되고, 저는 우리가 생물학적으로 숨이 멈추지 않는 한 늘 우리 인생은 고민과 마주해야 되는 과정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마당에 풀난 걸 저걸 뽑아야 되는데 그런 작은 고민부터 시작해서 또 절에 오셔서 상담하고 기도하시는 분들 손이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또 그분들 마음이 좀 더 평화로워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또 발언을 하잖아요.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 이제 저희 고민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정말 이 세상에 소원을 빌지 않아도 되는 그런 세상이 왔으면 좋겠다. 예, 이제 그런 생각도 이제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 인생에서는 적당한 고민이 좀 필요해요. 너무 무거운 고민은 내 인생을 좀 힘들게 하고 무너지게 하지만, 적당한 고민은 내 인생을 더 긴장하게 만들고 활력 있게 만드는 또 변수가 될 수가 있습니다. 저 아프리카 어느 부족은 그 강을 건널 때 등 뒤에다가 큰 돌멩이 하나를 지고 건너요. 왜요? 그러면 건너갈 때 중간에 물살이 세잖아요. 그러면 큰 돌을 짊어지고 있기 때문에 물살이 세도 몸은 흔들지 않는 것도 그 돌의 무게 때문에 중심을 잡을 수 있잖아요. 그래, 그 돌이라고 하는 무게는 우리 인생의 고민으로 비유하자면 우리 인생의 고민이 결국 우리 삶의 무게예요. 그 삶의 무게가 우리 삶의 과정 속에서 중심을 잡게 해준다고 하는 거죠. 큰 역할을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때로는 고민도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 고민이 없는 인생이 좋은 게 아니고, 그 인생은 너무 가벼워서 세파에 쉽게 떠밀려가. 그러니까 적당한 고민이 있어야 내 인생의 중심을 딱 잡아준다, 이런 생각하면 사실은 고민 없는 삶을 추구할 것이 아니라 즐거운 고민도 때로는 필요하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잘 산다고 하는 거는 참 한마디로 규정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동서고금의 그 스승들의 말씀을 종합해 보면 손해 보는 것이 남는 것이다. 약간 내가 미치고 손해 본다는 생각으로 살면 그것이 잘 사는 삶이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중국 고사에도 보면 기큐시복이라는 말이 있어요. 손해 보는 것이 복 짓는 일이다, 이렇게 말해요. 사실은 이렇게 따지면 바보가 하는 무슨
계산법처럼 들을지를 모르는데, 예, 들을지도 모르는데, 손해보는 것이 결국은 길게 보면 남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살아가면서 조금도 양보하지 않고, 손해보지 않고, 내가 더 많은 이익을 취하려고 하니까 늘 힘든 거예요. 그럴 때 나는 한 발짝 뒤로 물러서서 내가 양보하고, 내가 여유를 가지면 당장은 손해보는 것 같은데, 예, 나중에는 내가 더 이익을 보는 경우가 많아요. 어떤 사람이 너무 지나치게 그 돈에 대해서 욕심을 부려서 정말 그 인정을 모르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 빵집을 하면 뭐 남들은 이렇게 10개 사면 하나 정도는 서비스를 주고 이런 경우가 많은데 그거 하나도 손해다라고 해서 있으면 나중에 손님이 다 끊어져요. 그죠? 빵 하나를 더 주는 것이 당장은 손해보는 것 같지만 나중에는 단골 스님을 더 많이 유치하니까 결국 이익 보는 거거든요. 그것처럼 당장의 그 이익이 진짜 이익인 것 같지만 길게 보면 손해보는 게 많아요. 우리 인생에서는. 잘 사는 건 저는 그런 것 같아요. 결국은 내가 조금 손해본다는 기분으로 살면 돼. 내가 너무 많이 남기고 내가 너무 많이 앞서가려고 하는 게 때로는 손해보는 경우가 많거든요. 우리가 뭐 맨날 뉴스를 틀면 늘 그런 사건, 사고가 생기잖아요. 결국은 뭡니까?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는 심리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남보다 먼저 출시하고 더 많이 벌고 더 많이 앞서가고 하는 그것 때문에 늘 길게 보면 손해보는 경우가 많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 좀 삶의 지혜는 좀 더 그냥 느리게 가고 저는 손해보자. 어떻게 보면은 그 산중에 사는 뭐 스님의 뭐 어리석은 법물지는 몰라도 좀 더 느리게 가고 손해보자. 그거밖에 답이 없어요. 저는 한 65세쯤에 제 스스로 은퇴 시기를 정해주고 싶어요. 세납 60. 그렇죠. 사람 65세쯤 되면 그때는 나도 은퇴해야 되겠다. 이렇게 제 스스로 기준을 정하고 있는데 그 은퇴라고 하는 것이 뭐 이제 옷을 벗고 한소하겠다는 게 아니고 또 다른 수행의 공간을 만들어서 또 다른 인생에 좀 실험을 하고 싶다. 이런 이야기죠. 마야사 말고요? 그렇죠. 마야사는 지금 이제 제가 관리하기에는 너무 절의 규모가 큽니다. 좀 더 작은 곳으로 가서 좀 더 간소하게 살고 싶은 소망이 있는 거죠. 물론 간소하다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이제 차이가 있는데 제가 정한 기준은 좀 더 불편하게 살자라고 하는 거죠. 지금 우리가 이제 생활 구조가 너무 편리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때로는 전기가 공급되지 않아도 크게 불편하지 않는 구조, 그리고 수도가 들어오지 않아도 뭐 크게 문제가 없는 구조, 그리고 난방을 기름으로 하지 않아도 살 수 있는 구조. 그러니까 이제 이 조그만 3칸짜리 집을 지어서 아궁이를 만들어서 불을 떼고 또 화장실도 재래식 화장실로 외부로 이렇게 짓고 그리고 물도 이렇게 길어서 먹는, 어떻게 보면은 뭐 오두막의 삶이죠. 근데 그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할지 안 가능할지는 그때 돼봐야 아는데 그런 꿈은 꾸고 있어요. 그러면 그때는 내가 좀 더 그 많은 사람들에게 시달리지 않고 오롯이 24시간을 나를 위해서 쓰겠구나. 이런 상상하면 아주 흐뭇한 거죠. 그래서 누구나 노년에 자기만의 계획이 있으면 저는 좋을 것 같아요. 그것이 이루어지든 이루어지지 않든 어차피 삶은 뭐 변수가 많은 것이 인생이니까. 그죠? 적어도 그런 그림을 그리고 있는 동안은 행복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 거죠.